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그 제목이 윤센의 섹터 탐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베스트 함께 고민하시죠 뭐 이런 컨셉인데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게 컴퓨터 화면 넘기는 걸 잘 안 넘기는데 하는 걸 직접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난 서브지 뭐.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내가 급하게 이승영 연구원 보러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이 부분을. 내가 여기서 딱 느꼈던 게 두 가지 때문에 놀란 게 뭐냐면, 호재인데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게 사실은 법으로 바뀌는 건 한 올해 말 내년 초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분할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지. 이해했어,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아침마다 풍산인가 또 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승매 수천억 건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을 기업이 느낄 수가 있는 거 맞죠? 네, 저희가. 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쩌면 종목 선택에 있어서도 뭐 중요하고 지주사 재평가 부분도 연동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영 연구원한테 제가 급하게, 야, 그래도 추석에 어디라도 가실 텐데 놀러 가던 고향을 가던 뭐 기차나 이런 데서 좀 볼만한 동영상 오늘 2개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랑 반도체. 그래서 내가 하자고 그러니까 이승영 연구원 바빠 죽겠는데 왜 한번 쭉 한번 들어볼게 한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목은 주주가치의 시대라고 지었고, 아마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주단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업데이트에다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런 제도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데이트를 들으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증시가 크게 이제 사이클이 한번 왔었고, 이게 21년부터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죠, 하반기부터.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게 이제 떨어지면서 복합기업도 결국 지주사도 같이 떨어지면서 지주사의 상장 지분 가치가 사실상 떨어진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주회사라는 게 어쨌든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 연동이 많이 된다라고 보면은 할인율이 이제 같이 떨어졌어야 이제 일반적인 상황일 텐데, 이게 더욱 확대하게 돼서 현재는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에서 좀 지주회사의 이제 투자자들의 좀 무관심이나 외면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어쨌든 이렇게 할인율이 국내 지주사들이 할인율이 높게 받는 이유 자체가 사실 가장 크게 보는 게 더블 카운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시청만 커지지 주주 가치는 완전히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동시상장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자회사의 직접적인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주회사의 투자자로서는 좀 후순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슈들이 불거지게 된 가장 뭐 첫 번째 계기는 일단 LG화학이 이제 엔소를 분할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CJ ENM이 시도를 했었고, DB하이텍이나 현대모비스 이제 물적 분할 추진과 관련된,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공시만 나오면은 주가가 좀 크게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당장 오늘도 풍산이 방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방산회사 자회사 분할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그 방산 부분을 좀 떼어내겠다,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오른쪽 아래 차트를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물적 분할 자체가 좀 많이, 이 물적 분할의 4글자만 들어도 굉장히 주가가 급락하는 부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물적 분할이 회사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이제 2010년 이후에 공시된 물적 분할 한 388건을 좀 통계를 내봤고요. 이걸 봤을 때 이제 시장 대비 이제 수익률이 어땠냐라는 차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전체 누적을 봤을 때 초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좀 부정적이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로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고요. 2020년 이후에도 초기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가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이게 회복되는 이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일단은 이 글자 자체에 좀 주가가 많이 부정적으로 움직였으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 오해를 사는데 그러면 10일간 분할 발표하고 나서 조정받을 때 주식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아? 그렇죠. 이건 그냥 통계적인 그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20년 이후에 투자자들의 이제 수준이 꽤 높아졌잖아요. 높아지면서 이제 단순히 주가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주의 권리랑 가치를 좀 논하기 시작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작성해봤고요. 그러면 이게 물적 분할이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영향을 미치냐, 부정적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결권,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법상으로는 물적 분할이 100% 자회사를 신설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분할 이후에도 10% 곱하기 100% 하면은 여전히 이 B 회사, 물적 분할에서 신규 설립되는 이 회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10%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주의 권리가 침해된 게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접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분율에서는 10% 유지하지만 이 지분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결국은 B 회사는 이 주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회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물적 분할이 어쨌든 주주의 가치나 이런 이익에 좀 침해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주주는 이 B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좀 불가피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떼어내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모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였던 점이 B 회사로 당연히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모회사의 할인율이 좀 확대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야, 물적 분할 해도 기존 주주에 대해서 뭔가 방어 수단을 만들어주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발표된 그게 핵심인 내용, 것 같아요. 예. 뭐 이 물적 분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물적 그러니까 분할이 어쨌든 구조 조정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그러니까 하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는 일방적이라는 게 한 방향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반대할 권리가 필요하다였던 거고. 반대할 권리가 생기는 순간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이거 쉽게 못하지 않을까요? 네, 그 내용을 네. 뒤에 저도 아,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게 다뤘기 때문에. 포인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이제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못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일단은 분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공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2020년 이후에 물적 분할의 목적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경영 효율화로 명시한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뜻은 결국은 이 경영 효율화라는 게 사실 의미가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 회사가 어떠한 목적을 지니는지는 주주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물적 분할을 진행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 주총 특별결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국내 주총 참석률이나 국내 그룹사들의 내부 지분율을 감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이랑 이게 제일 무관하게 문제예요. 지배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물적 분할이 충분히 시도할 수 있고 통과가 가능한 게 이제 결국 문제점이었던 거죠. 갑자기 법 바뀌기 전에 엄청들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9월 5일에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 변화를 좀 주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총 3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제 어쨌든 물적 분할의 결정부터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하는 과정까지 이제 일반 주주의 권리를 좀 보호하는 이쪽에 좀 방점을 잡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공시 부분에 이제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물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주식 매수 청구 해주면 돼요. 뭐 다른 게 중요해. 지금 이거 해줘야지.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상장할 때도 상장 심사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물적 분할의 목적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후에 이 물적 분할에서 신규 설립되는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뭐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함께 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제 물적 분할을 할 때 법적으로는 물적 분할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주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본시장법 시행령 수정을 통해서 이 물적 분할도 주식 매수 청구권에 부여하는 범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목표로 지금 이제 제도 전환이 될 거고요. 되겠죠. 이건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네. 여건 야건.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은 주주한테 물적 분할에 대한 정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 보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 주주가 많이 생기게 될 테고 그쵸. 그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사줘야 되는데 이거 다.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은 물적 분할도 정말 정당한 이유라든가 주주들을 설득할 그러한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물적 분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자회사가 5년 이내에 상장하게 된다면은 모회사 주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좀 보호 장치를 마련했냐로 심사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도적으로는 9월 초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초부터 이제 국내 상장사들이 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걸 세 개를 좀 가져왔고 포스코가 이제 홀딩스 지주회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 설립하는 사업회사가 상장할 경우에 이제 주총 특별 결의를 모회사야에서 특별 결의를 이제 얻어야 된다라는 정관을 추가를 한 바가 있고 KT 같은 경우도 4월에 KT 클라우드 분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 후에 이제 자회사 상장하겠다. 그리고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당할 수 있게 이 정관 자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NHN도 비슷하게 이제 정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상장 회사에서 선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물적 분할의 결의부터 해서 물적 분할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제도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또 제도 개선이 좀 계속해서 좀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현물 출자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물 출자는 좀 또 다른 분할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산과 같은 부분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다른 부분이 물적 분할과 다른 부분이 결정하는 방식이 물적 분할은 주총의 특별 결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주들의 의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현물 출자 같은 경우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이제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회피할 목적으로도 분명히 현물 출자를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이제 후속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대주주가 이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제 일반 주주도 같이 좀 향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도 과거에 이제 도입을 했다가 IMF 때문에 이제 제도가 사라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구조조정을 서로 사고 팔게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없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기가. 네, 이게 어쨌든 제도적인 변화도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후속 조치도 좀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부분은 지금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이러한 주주의 권리들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새롭게 좀 새로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던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사주 매입일 테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자사주 매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초과 수익률을 봤을 때 효과가 있다,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건 통계적으로도 좀 증명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관건은 그걸 것 같아요. 자사주를 국내 회사들은 매입을 하는데 소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드물다는 거죠. 2010년 이후에 자사주 관련해서 공시 누적 건수를 보면은 자사주 취득은 4,000건이 넘어가는데 이익 소각에 관한 거는 250건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익 소각으로 이어질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익 소각이 돼야지 분명히 이제 진정한 좀 주주 환원의 정책이라고 좀 이어지는 이러한 좀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1.2%에 달하는 좀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번에 매입되는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같은 경우는 취득 후에 전량 이익 소각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주주 환원 정책이 25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이 계속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현금을 거의 이제 1.5조가 넘는 현금성 자산을 좀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5천억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이제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면서 어쨌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가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좀 주주 환원 강화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준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화그룹도 지배구조 개편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보면은 LG랑 SK가 이런 주주 가치 측면에서 관심들이 높았다가 네. 관심이 급속히 하나로 이전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아무래도 좀 저희가 시장에서 장기간 좀 기다렸던 부분이고요. 방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방산을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해서 좀 묶어주는 이러한 작업을 했고, 기계사업, 정밀기계 사업을 이제 주하나로 좀 일원화하는 이러한 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적으로 한 곳으로 일원화 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한화가 지주회사 전환, 그리고 한화건설도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한화건설과 한화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좀 지주회사 전환 이슈를 좀 해결을 동시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화 입장에서는 어쨌든 건설이 들고 있던 25%의 한화생명의 지분을 가져오게 있기 때문에 배당금, 수치 배당금, 배당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또 배당도 추가적인 배당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화는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했던 회사였던 거고 여기서 크게 이슈 없이 매끄럽게 좀 잘 불확실성을 해소한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게 대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경우가 워낙 많았던 상황인 건 사실인 거고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들은 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쨌든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오히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지배구조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그룹이 하나그룹이어서 하나증권을 갔었기 때문에 야 하나 진짜 무겁고 이게 항상 그래도 저희 동기들이 여전히 하나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많이 결정을 하는 그룹 아니었나 여기도? 네,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보면은 승계가 아무래도 남아있다 보니까 사모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국내 대기업 그룹 중에서는 승계가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계가 그런 상황에서 한화 주가 상승이 반가울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한화의 주가를 많이 눌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제가 이거 많았죠. 조심스럽게 이거는 이게 그냥 섹터 의견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여튼 카메라를 잘 바꿔주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의구심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한화의 결국 NAV가 얼마나 건드리느냐거든요. 만약에 이걸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가져갈 거였으면은 방산을 떼서 그냥 에어로스페이스에만 넘기는 것만으로도 한화의 NAV 가치를 굉장히 떨굴 수 있는 그런 이슈였던 건데 어쨌든 기계를 가져오고 사업을 재편하고 지배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NAV의 영향은 크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승훈 연구원만큼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마바라틱한 얘기로 그런 의구심을 계속 시장에 던질 것 같고 지주사가 여전히 LG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수 퓨어한 지주사잖아요. LG가. 네. 다들 LG 했는데 역시나 LG라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과연 이 법이 확실히 바뀌기 전까지 지주사가 재편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전보다는 어쨌든 이 제도화 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안착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SK가 저렇게 주주가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말 조치를 해도 맨날 그 자리고. 응? 근데 그게 어쨌든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제도화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페널티를 주는 그게 생겨야 이게 또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블 카운팅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제도가 들어왔고 저희가 계속해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제도가 들어왔고 이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는 모습들이 보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부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제도화가 좀 더 구체화되는 거로 보아도 타당하죠.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올해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치. 시행령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시간적 소요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이면 분명히 이게 의결가 통과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초부터 분명히 시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사야 될 쇼핑 리스트가 또 하나 생겼네요, 확실히. 네, 뭐 쇼핑 리스트가 눈여겨보다가 생겼으니까. 오케이, 초장 연휴인데 일찍 내려가요, 어디. 여자친구 만나러 가든지. 그래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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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